연천중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 김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운동선수들의 담임교사라는 블로그에 선출 김선생이라는 이름으로 3년 전부터 학생선수, 또 학부모님, 그리고 은퇴선수를 위한 글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 학부모님들 앞에서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니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쓸 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체 이거를 누가 읽을까? 제가 쓰면서도 이건 되게 협소한 주제잖아요. 그래도 조회수가 100건, 200건 나오는 걸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읽을까? 가끔씩 눌러주시는 좋아요랑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으신 학부모님은 분명히 되게 열정적이시고 또 미남이시고 미녀이실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역시 와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아름다우시고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은평구에서 왔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멀리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학부모님께 제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진솔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까 우리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음악을 하나 AI로 준비해봤어요. 챗 GPT에다가 헌신하는 학부모님, 운동선수 학부모님에 대한 글을 써줘 라고 입력을 했고 그렇게 나온 글이 이 글입니다. 이 글을 복사해가지고 자 AI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앱에다가 입력을 시키니까 5분 만에 나온 노래예요.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험난한 길을 걷는 당신 땀을 젖은 옷을 입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그 순간 운동장은 당신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하루를 견디며 당신은 땀방울 하나하나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의 결정을 막을 수 없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당신은 끝이 없어. 언제나 뒤에 서서주는 당신 나에게 꿈을 함께 줬으며 운동장의 불빛 속에서 부모님 당신의 사랑과 믿음 나를 변하여. 네, 여기 보면은 이 흰 가사 부분은 이제 학생 선수를 위한 글이고 이 노란 부분이 우리 헌신하는 운동선수 학부모님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멜로디와 가사였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찌 보면 제 후배 운동선수들을 기르시고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 보니까 20년 전에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울컥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 학생 선수 학부모님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그 힘든 진로 탐색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학 또는 진로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제 경험적으로 봐도 저희 부모님이 제 진로 결정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럼 학생선수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운동하는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운동선수 학부모님은 대체 어떤 분들일까 하고 제가 약간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선수 학부모님들 특징으로 열정적이세요. 이 자리에 비를 뚫고 나오신 건 알고 있죠. 공감적이고 관찰적이고 현실적이세요. 이거는 이제 그 금석배 고등학교 축구 결승전은 이렇게 학부모와 선수가 동반 입장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운동선수 학부모님들은 매 순간이 참여 수업이에요. 그냥 공개 수업이 아니라 참여 수업이요. 때로는 응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죠. 그게 파울이 왜 하냐? 그죠? 코치도 하시죠. 죽어 돌아가! 왜 그죠? 다양한 역할을 하시면서 운동선수와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관찰하는 힘이 생겨요. 옆에 사람, 상대팀 선수와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의 수준을 어찌 보면 가장 잘 아는 분이 학생선수 학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처럼 월드클래스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마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의 수준을 아이한테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이와 모든 걸 함께 하기 때문에 깊은 정서적 공감을 하고 계세요. 혹시 여기 야구선수 학부모님 계신가요?
예, 그 혹시 덕적고라고 아세요? 그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정말 몇 번을 울었고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장면인데 아마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까운 시일 또는 약간 먼 시기에 맞이하게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저 어머니가 우는 자녀를 딱 안아주면서 괜찮아, 인생 끝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마음과 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지금 이제 야구 끝나도 엄마가 뒤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도전해. 내가 있어줄게.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나 한번 제가 고민해봤어요. 제가 18살에 저 축구선수였거든요. 아, 이거 퀴즈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축구선수였는데 18살에 이적 권유를 받아요. 나쁘게 말하면 방출 통보, 좋게 말하면 이적 권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지를 장악했죠. 내가 이 한 학교에서 올려 뛰지는 못할 망정 이적을 권유받으면 뭐 길게는 위로 5년, 밑으로 5년 배출되는 선수 사이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 선수가 될 수 있는데 나는 힘들겠구나 하고 저는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 인생에 한 3번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영향을 미치셨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전화를 보내려고 야, 너 운동으로 대학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찾아가는데 첫 번째 학교 와서는 이 불합격. 또 가가지고 아버지가 고개 숙이고 테스트 한번 봐주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운동을 하게 됐죠. 근데 만약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처럼 약간 멘탈이 나가서 어디가 술만 드시고 저 보시면 얼굴에 한숨이나 쉬시고 그러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아버지 덕분에 제가 전학 가서 운동을 했고 대학만 가보자. 1년만 남을 때였거든요. 대학이라도 가자.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1년만 열심히 했고 저는 경기대학교를 특기자로 진학했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세게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고 20살 2월 25일 아직 입학도 하기 전에 운동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마음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도전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진로 진학 콘서트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조금 먼 미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은퇴, 그 진로 전환. 제가 말하는 진로 전환은 학생 선수를 그만두는 걸 의미하거든요. 운동 선수를 그만두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진로를 전환하는 것. 그걸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올해 39살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33살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13살에 제가 좀 뒤늦게 운동을 시작해서 20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만두자마자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24살에 제가 편입을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로 편입을 하고 그 이후에 27살에 뭐 임용고시는 뜻이 없어서 수험이 없어서 일반 회사 취업을 준비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그룹의 하나생명보험 영업관리자로 채용이 돼서 제가 이래봬도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회사 지점장 2개 하다가 야 이건 진짜 내 일이 아니다. 또 진로전환을 모색했고 그래서 축구 코치를 할까 임용고시를 볼까 많이 고민하다가 임용고시를 선택을 해서 31살 신혼 3개월 차에 골방에 틀어박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 그만두고 좀 잘 됐잖아요. 하필 결혼하고 실패를 맞이한 거예요. 임용고시를 처음에 떨어졌어요. 1.7점 차로. 그래서 시금을 전폐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수 끝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시 체육교사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뒤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진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전환 이후에 제가 하나의 롤 모델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2가지입니다. 진로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학생 선수의 진로에 대한 관점. 그리고 2번째는 학생 선수 경험이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뻔한 이야기인데 진로는 이제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 학생 선수들은 진로 선택을 엄청 일찍 하죠. 10대 초반에 자신의 강점,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로 선택이라기보다는 직업 선택이라는 협소한 개념에 머무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 국가대표, 그죠. 근데 진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여러 번 진로를 바꾸시잖아요. 그죠? 아마 쭉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자세히 살펴보면은 작은 진로 전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직업 선택으로 고정해 버리니까 이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운동을 그만두는 걸 의미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너무 이제 뒤에 진학 준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약간 너무 은퇴 준비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거든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도 학생 선수의 진로 고민, 진로 재탐색은 운동선수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 운동, 유일한 길, 진로 선택했다. 어릴 때 선택했고 네가 남들 하는 공부 안 하고 네가 좋아서 한 선택이니까 최선을 다해. 책임을 갖고 해. 그리고 야, 끝까지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왜 여기서 포기하려고 그래? 운동선수에게 갖는 이런 시선이 있죠. 얼마 전에 손 아카데미 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댓글들 보면 정말 가슴 아프죠. 그것도 못 견디면서 왜 운동선수 하냐. 요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인식이 아직 한국 사회에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 솔직히 어떠세요?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아마 빠르면 뭐 9살, 8살에 진로 선택해서 지금 벌써 고등학교면 10년, 12년 그렇게 아이를 학생 선수로 키우고 계십니다. 한번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학이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으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그랬고요. 자, 저는 잘 모르지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무엇을 했는지 학생의 이력을 통해서 미래 진로 역량을 판단하는 거예요. 약간 웃기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는 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여기 한번 3번 보시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심사관들이 평가를 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 학생 선수들 이 교과는 잘 안 하니까 빼고 논의해 보면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만 놓고 보면 우리 학생 선수들 진로에 대한 강점이 엄청 있지 않을까요? 일반 학생과 비교해 보면 일반 학생들 진로 희망 조사하면 전 중학교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애들이 모름, 없음, 회사원, 돈 많은 백수, 건물주, 엄마 딸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은 진짜 대단한 거다. 한 70% 학생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운동하는 애들은 자기가 일찍이 뜻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비 오는 날씨도 운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저는 우리 학생 선수의 진로 역량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진로 탐색 과정,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운동하면서 대회 나가고 시합하면서 일지 쓰면서 반성하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모자란 거 생각해보고 채워나가기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를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8살에 방출권을 받고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저는 연습용 선수거든요. 시합 때 더 못하고 연습 때 더 잘해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합리화 시키면 비인간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약간 주눅 들어서 연습용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이걸 깨지 못하면 절대 선수는 될 수 없어. 근데 20살 때 가서도 그게 있으니까 저는 제 한계를 느낀 거죠. 아마 학생 선수 자녀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너는 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나는 너가 이렇게 생각해. 동의하니?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또 자식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 많이 알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진로 탐색하고 진로를 재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진로, 고민, 선택. 자,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들 역할 한번 할게요. 엄마 나 진로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 이러면 어머님이 드디어 우리 애가 가고 싶은 대학이 생겼구나. 얘가 지금 미드필드인데 지도자가 이제 풀백하고 미드필드를 하고 선택을 준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권유해 주신 풀백을 하기로 결정했구나.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아니면 올 게 왔다.
뭐라고 말하지? 선출 김선생 부르고 찾아봐야 되나? 그러지 않으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진로 때문에 상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운동선수가 진로대에 갖는 막연한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인데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정말 멋진 애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선수의 진로 고민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운동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패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시도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도 몰랐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학생들 진로 고민하면은 정말 좋은 고민이 시작됐구나. 너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부모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본 사람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에 만났던 선수들입니다. 고3 현역 여자 핸드볼 선수였는데 진로 멘토링에 참여했어요. 네. 자기가 대학을 특기자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운동을 지속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진로 멘토링 통해서 정보를 얻고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수는 핸드볼 실업팀 A급 선수였어요. 소속팀에서는 재계약 좋은 조건에 하자고 했지만 30살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거부하고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저한테 멘토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나중에 감사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를 결정하게 했거든요. 임용고시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교원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 공부해볼까 살짝 고민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니까 나는 임용고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포기하고 지금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로 기간제지만 일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번에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초등학교 체육도 분리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선수는 남자 필드하키 선수입니다. 역시 실업팀에 있고요. 정말 대단한 거는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에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해요. 임용고시를 치기 위해 필수 자격증인 한국사를 상무에서 띄고 상무에 있을 때 제 블로그에 글을 달아서 주고받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잘생기고 또 실업팀이니까 월급도 받고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 근데 숙소에서 공부해요. 자기가 진로 고민하고 탐색하니까 저절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저학력제 출전 불가 그거 한다고 합니까 솔직히? 근데 내가 고민해봐서 야구선수인데 내가 진짜 대성하기 힘들 것 같은데 먹고 살려면 난 좀 경쟁력 있는 코치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 미국 가서 퍼포먼스 코치 자격증 따갖고 오자. 이런 생각하면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진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성을 찾기 위해서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정해봤는데요. 언제 전환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렵죠. 저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이 방출 통보였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의 자녀들도 주위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여러 피드백 받을 거예요. 거기에 신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시하고 있을 뿐. 그죠? 그걸 캐치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면 그때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운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죠.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정하고 어디까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제 아들이 운동한다면 대학을 못 가도 20살에 아빠 나 도전해보고 싶어 하면은 유대인들은 성인식에 좀 목돈 준다면서요. 그래 너 딱 2년만 해봐. 너 대학 안 갈 거니까 대학 등록금 4학기 500만원 4천만원 중에서 딱 2천만원 줄게. 이거 가지고 하고 싶은 데까지 해봐. 되면 좋고 안 돼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겠죠. 이렇게 도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뒤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즘 대학들 선수로 학생수 채우고 그쵸 학교 운영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호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동남아로 가든 그 두 번째 질문 얘기 나죠. 전환 후 이거는 운동을 그만둔 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막막한 질문이죠. 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배워야 할 시기에 배워야 할 곳에서 배우는 데 필요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선수들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엇을 해야 되냐? 다 아시잖아요. 공부, 운동, 독서, 도전. 저 공부, 독서, 운동, 도전 관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 저 돈 아까워서 했어요. 저 특기생 갔는데 비장학생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등록금 다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환산해 보니까 1시간에 10,000원이더라고요. 하루 빠지면 60,000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돈 버는데 지각 결석하지 말고 과제 내고 시험 보자. 이 각오로 첫 학기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때만 해도 놀고 대학생이어서 제가 200명 중에 18등을 합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시작이었어요. 독서했어요. 왜요? 돈 아까워서. 등록금 3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배우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 하루에 2권. 한 권에 10,000원. 일주일에 2권씩 읽으면 한 100만 원 뽑겠다. 그래, 그러면 200만 원 정도는 등록금 써도 되지 하고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특기생 신분이었는데 행동은 일반 학생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아웃사이더였죠.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에 있어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운동 저 아직 괜찮죠? 저 고3 때 68kg였거든요. 지금 73kg예요. 자기관리 계속 한 거죠. 집에서 맨몸 운동만 합니다. 도전, 책을 읽고 동영상 듣고 하다 보면 자극이 와요. 그 필요에 의해서 또 직관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도전하면 됩니다. 관리, 일기, 일지. 저는 진짜 제 성공 원인이 있다면 일기 쓰기 같아요. 20살 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기 썼어요. 이따가 한 페이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잖아요. 남들 하는 것만큼 그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린 결핍된 게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삶의 무기가 되는가? 자, 이 시멘트 바닥에서 덕적고 아이들은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환경은 좀 더 좋겠지만 비슷하겠죠. 네, 이런 과정에서 저는 학생 선수들에게 많은 좋은 게 몸에 배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끈기, 성실함, 도전정신, 성취지향적 사고, 그거를 통틀어서 이제 문화자본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멋있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런 말입니다. 문화자본이란 문화 자체가 화폐나 재산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의 교환 가치를 가진다는 건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주는 비물질적 자산. 자, 외국어, 운동, 예술, 악기 연주 이런 거 단시간에 되나요? 이재용 회장이 와서 나 10억 줄 테니까 골프 싱글 만들어줘.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문화자본은 체득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학생 선수 부모님들께서는 자녀한테 좋은 자본을 주고 계신 거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럼 학생 선수에게 자본은 무엇이냐? 운동 그 자체죠. 저는 제 만약에 아들이 운동한다면 아들 둘이거든요. 저는 골프를 시킬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 이렇게 되잖아요. 유소년 없잖아요. 태권도 학원 망하고 축구 교실 망하고. 근데 여기서 중장년층 생활 수준 높아지고 골프 하잖아요. 골프 싱글 프로만 따도 아니 세미 프로만 따든 레슨 프로만 따든 먹고 살 것 같아서요. 지금 축구 시키시는 한분이 많으시잖아요. 저 지도자 상급도 있고요. UEFA B급도 땄어요. 근데 지금 체육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왜 갔겠어요, 유럽을? 저 선수경로 대학교 20살 가지고 경쟁력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가치관, 정서, 그리고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구조가 운동이랑 비슷해요. 경쟁적이고 승자 독식이고, 그죠? 그래서 스포츠 상황에서 배우고 몸에 익힌 좋은 바람직한 것들이 사회에서 적용되는 게 많아요. 저도 사회생활 잘할 것 같죠? 잘합니다. 이쁨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됩니다. 근데 문화자본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문화자본 위에 무언가를 얹히는, 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4살에 진로를 탐색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영어 공부하자. 기왕 할 거 목표를 갖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목표가 편입하고 교환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편입하면 고려대학교를 갈 수 있대요. 제가 축구선수 할 때는 꿈도 못 꿔봤던, 그래, 편입하자. 편입을 했어요. 3월달 모의고사 20점. 이제 최악이 또 떨어진 것이 제일기장이거든요.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서 상위 1%로 고대 편입을 성공합니다. 이게 제 몸의 배인 성실함 말고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때 저 트리, 데스크 이런 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성공하고 나니까 제 문화자본 위에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역경 극복의 이야기. 그죠? 제가 고대 편입할 때 면접 질문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면접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운동 그만두고 공부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그 미소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아셨던 거죠. 체육과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다시 시작한 생활에서 좀 뭔가 경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 똑해요. 같은 값이면 당혹치 마. 이 말이 뭐예요? 비슷한 레벨까지 올라오면 평범함을 회복하면 선출이 최고다. 동의하시죠? 제가 사장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스펙 비슷해? 오, 도전해. 역경을 극복한 아이콘. 선출. 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입히는 게 힘들죠. 그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선출 김현희 접니다. 선출 골프존. 18살에 그만뒀어요. 전문대 진학했다가 저보다 1년 먼저 편입했어요. 교환학생 갔다 와서 영어 잘해서 하나투어 갔다가 글로벌 축구 콘텐츠 스타트업 했다가 지금은 골프존 이직했어요. 선출 KF 팀장, 이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학으로 영어 공부해서 알바 통역가 하다가 12년도에 공채 입사해요. 저는 이때 최종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스타트업 고민하다가 지금은 40살인데 팀장하고 있어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리고 선출 배달. 제 친구인데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는 감독선생님이 넌 대학 가지 말고 바로 취업해라 해서 축구를 하면서 병역 특례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잘 다니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지 친구와 함께 바를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노래방을 해요. 그러다가 그만두고 코로나 시절에 냉면, 칼국수 배달 체인점을 차려요. 근데 잘 되고 있어요. 스토리가 있죠? 다 어때요? 다 우리 몸매의 배인 좋은 거 가지고 근육에 축적된 문화 자본 가지고 스토리 입히기에 노력하다 보니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로 재설구의 가성비가 높아요. 그만둔 다음에 한 5년 열심히 살아보면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반치라는 시인의 새해첫 기적이라는 시인데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나라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그죠? 우리 선수들 철수는 악기를 다뤄서, 진이는 그림을 그려서, 영숙이 책을 써서, 준수는 공부해서, 창희는 운동을 했는데 한나라한시 20살 대학 입학했다. 그리고 다 같이 40살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 누가 더 잘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데 너무 이제 우리가 학생 선수 하면은 진로에 대해서 조금 마이너스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부터 그걸 깨시고 우리 자녀가 언젠가 저처럼 진로 전환을 하게 될 때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 너보다 먼저 운동 그만뒀던 사람인데 열심히 도전해서 잘 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